빅앤스몰! 야, 역시 호흡이 딱딱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첫 번째 빅앤스몰 시간입니다. 왜 빅앤스몰이냐? 네. 엄청난 빅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스몰. 야, 엄청난 빅하면 좀 그렇지. 아, 그냥 엄청난 빅이라고 빅은 해줘. 맞죠. 형님 제가 아는 축구계 분들 중에 가장 빅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몇 분이 있긴 아, 있습니다만,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합을 맞췄을 때 뭘 할까 코너명을 고민하다가 딱 들었던 생각이 빅앤스몰이었어요. 올드앤영 뭐 이런 것도 괜찮았거든요. 원래 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노소전? 네, 노소전 이런 것도 괜찮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전 좋은데 네. 빅앤스몰이 약간 투톱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투펀치의 최전방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빅앤스몰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빅앤스몰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아마 그렇게 반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혼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상호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밤새 토트넘 경기를 보신 분들 중에 진짜 경기 보는 거 미치겠다. 너무 답답하다. 왜 매번 내용이 이렇게 똑같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상호 계약 해지가 뭔가 모를 변화를 그래도 가져다 주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의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네. 한 가지는 콘테 감독이 정말로 안 좋게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안 좋게 나가는 네. 것도 맞죠. 네. 사우스햄튼전에서 3대3 무승부 이후에 기자회견이 문제가 됐고요. 굉장히 많은 독서를 남겼잖아요. 네. 팀에서 이기적인 선수가 있다. 음.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20년 동안 같은 구단주였지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다. 와, 이거는 감독이 누가 와도 우승 못할 것이다. 아주 네. 저주를 내리는 듯한. 결과를 만든 내부 구성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무리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다 한들 당신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콘테 감독 근데- 책임 있죠, 당연히.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토트넘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팀 이미지가 새겨졌다 할지라도 사실 돌이켜 생각하면 우승 못하는 팀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직 0708 리그컵 이후로 우승컵이 오랫동안 없었던 게 사실이기는 하죠. 그래서 콘테 감독이 왔을 때 콘테 감독이 성질이 더럽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우승시키는 감독이니까 콘테 감독을 믿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 리그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땄고 그리고 나서 올 시즌 정말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끝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죠. 네.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 잘라달라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질이 놀랍거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만 과연 토트넘이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안 없이 이런 식으로 자른다면은 지금 이 순간 토트넘은 매우 급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리그 4위이긴 한데 밑에 있는 팀들의 추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뉴캐슬 유나이티드 있고 네, 뭐 리버풀 있고 리버풀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만 그리고 브라이튼도 네. 일단 승점상 있기는 해요. 경기 수가 다르니까. 게다가 이 팀들 에버튼, 브라이튼, 본머스, 뉴캐슬, 맨유, 리버풀 이 연전의 일정을 치러내야 됩니다. 사실 스텔리니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과 같이 왔기 때문에 네. 콘테 감독이 떠났을 때 스텔리니 수석 코치도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경질설이 나왔을 때는 라이언 메이슨 그렇죠.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결국 이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 네. 임시 감독을 맡게 됐고요. 근데 희한하게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승률이 또 너무 좋아요. 네. 네. 그 어떻게 그러지? 콘테 감독이 담낭염 수술했을 때 네. 그때 이제 팀을 이끌었잖아요. 올 시즌으로 봤을 때 친한 친구의 사망 소식도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기도 했고 아픈데도 어떻게 보면 콘테 입장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한 거라고 봐요. 그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도 얼마 안 가서 본인의 일을 위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저는 이 선택 자체는 콘테가 진짜 프로페셔널했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토트넘을 위해서 힘을 쓴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진짜 높게 사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큰 반등을 일으키지 못했고 막상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잠깐 콘테가 비온 동안 자리를 대신했을 때 뭔가 유연한 선택들이 나왔어요. 그 메이슨 이 코치하고도 서로 의논하면서 맨시티전 도중에 선수들에게 압박에 있어서의 위치도 바꿔주고 좀 더 강한 압박에 있어서 또 1대1 수비할 때 지시까지도 벤치 쪽에서 즉시 뭔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 더 팀이 유연해지는 계기가 어쩌면 콘테가 없는 것이 계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레비 회장이 콘테 감독과 상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봐요. 올 시즌 컵대회에서 다 탈락했어요. 챔피언스리그, FA컵, FA컵, 카라바오컵 다 탈락했기 때문에 이제 리그 남은 10경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적을 내가지고 리그 4위를 유지하는 게 토트넘의 올 시즌 유일한 목표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잠깐 이끌었을 때 나름 괜찮았어. 그러면 위약금 주지 않는 선에서 상호 계약 해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 것 아닌가. 스텔리니 수석 코치로 올 시즌 잔여 경기는 다 치른다고 해요.
지금 이 순간 뉴스에 따르면. 근데 저는 임시 감독이나 감독 대행이 오래 이끄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좋은 그림은 아니죠. 네. 네. 감독 대행이라든가 임시 감독이라는 명함이 앞에 있으면 선수단 장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 시즌 끝나면 저 감독 떠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새로운 감독하고 접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포체티노 감독이 2018-19 시즌까지 팀을 지휘하고 2019-20 시즌을 이끌다가 도중에 경질이 네. 됐죠. 2019-20 시즌부터 현재 2022-23 시즌까지 매 시즌마다 도중에 감독 교체가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체티노에서 무리뉴로 바뀌었죠. 그 다음 시즌에 무리뉴에서 결국 다 이끌지 못하고 메이슨 감독 때문에 네. 4월 말부터 이제 지휘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누가 왔는데 짧게 끝나버리고 바로 콘테가 오면서 콘테 감독이 그래도 분위기를 수습했는데 올 시즌은 지난 시즌에 있었던 콘테의 그 파이팅마저도 팀에서 상실이 됐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인터뷰 논란 때문에 선수들과 팀의 동기부여까지 바닥을 찍으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아마 레비가 느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콘테에서 이제는 스텔린이 임시 감독까지 또 한 번의 지도자 변경이 올 시즌 발생이 됐습니다. 올 시즌은 스텔린이 임시 감독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좀 내고 그러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경쟁팀들이 조금이라도 삐걱대기를 좀 바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시즌부터 장기적으로 토트넘이 어떻게 팀의 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감독을 선임해야 지금 스쿼드에서 따라오는 대부분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백3 이외에 백4를 쓰는 것조차 두려워 보이는 수비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아무리 봐도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풀어줄 만한 선수가 없어 보이는 투박한 미드필더의 구성에 대해서도 그래도 좋은 감독이 오고 전술을 펴고 방향을 잡아줘야 일정 부분 구단이 지금 기조를 못 잡고 있는 이 상황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은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토트넘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번 여름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건 스텔린이 감독 대행으로 올 시즌을 다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영입해야 된다. 새로운 감독이 와서 그래도 기존 멤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올 시즌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나겔스만 감독을 자르자마자 투엘 감독을 임명한 것. 그렇죠.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축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속성 위에 있어요. 네. 올 시즌 끝났어. 근데 올 시즌 성적이 올 시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즌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뭐 실수를 범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막판에 정말 미끄러졌다고 쳐봐요. 그럼 다음 시즌 초반부터 영향 엄청 받거든요. 새로운 감독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감독을 빠르게 찾아보고 빠르게 좀 임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처럼 어쨌든 정식 감독을 일찍 선임하고 그 감독에 대해서 팀의 선수단을 파악하고 바로 다음 시즌에 대한 계획을 일찍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경험을 주는 게 저도 옳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던 게 아닐까. 분명 보드진이 생각하기에도 새 감독을 바로 영입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지금 사실상 4월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4월 초에 시즌 중 부임을 그것도 현재 토트넘의 위치에서 할 만한 감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수 있다. 어쩌면 아무도 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팬들도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 그랬다. 여름에 아주 좋은 감독을 선임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 감독이 시즌 중 부임을 내켜하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이 감독을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접촉을 해놓고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이제 접촉이 됐구나. 이번 4월에 임시 감독으로 전환된 과정에 있어서 혹은 시즌 결과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정식 감독 선임한 거 하나는 잘했네 라는 얘기가 나오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보드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내피셜을 좀 가동해 본다면 네. 셜록 영주의 추리에 의하면 토트넘이 투엘 감독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독일 언론 쪽에서 사실은 화요일쯤에 투엘이 토트넘과 약속을 잡아놨었다. 그래서 바이에른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투엘을 임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직인 감독들에게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감독은 어떤 팀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처럼 어떤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야지만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나 오늘 좀 날카로운데? 오늘 꿈을 좀 잘 꾸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하튼 제 생각에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선임하는 게 옳을 것일까? 지금 이제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면 일단 무적 감독이죠. 지금 루이스 엔리케 네. 전 바르셀로나 혹은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 호버헤비온을 이끌고 있는
데제르비 감독도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르팅을 이끌고 있는 38살의 젊은 감독 후뱅 아모린 감독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토트넘 팬들이 익숙하게 생각하실 전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전 토트넘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방금 경질이 된 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도 후보에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자, 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나은 감독인지 지금부터 빅앤 스몰 출연진이 한 명씩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마우리치노 포체티노 감독. 포체티노. 네.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거예요. 네, 데스크 라인을 가동하면서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이끌었었던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체티노 감독이 이 토트넘에 대해서는 워낙에 잘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의 비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근데 그거는 약간 부족하다고 봐요. 사실 보여주지 못했죠. 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우승은 그 위치에서라면 우승이 좀 당연한 결과라고 어느 정도 좀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토트넘에서의 오랜 임기 동안 우승을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토트넘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계속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클럽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포체티노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트넘이 지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선수단 보면은 빛나는 스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타들이 이적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해리케인 같은 경우. 네. 그러면은 포체티노가 온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물론 이제 포체티노가 한 차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팀을 떠나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패한 감독을 데려오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전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 팀을 가장 잘 수습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체티노 감독에게 한번 제의를 하면 어떨까? 레비 회장이 포체티노 감독에게 다시 한번 제의한다는 거는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 들 거 아니에요. 그래, 나 자른 거 실수였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제의가 자기에게 온다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네. 예정에 없던 시간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빅앤 스몰, 빅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자, 네. 스몰에 반박 들어가겠습니다. 네. 부임했을 때 하나의 플랜 A와 팀의 시스템 분위기 체계를 포체티노가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라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2018-19 시즌과 2019-20 시즌 사이 리빌딩이 한 번 더 필요했던 시기 때 그때 포체티노는 리빌딩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물론 보드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보드진이 1차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후에 영입이 있었던 2019년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포체티노 감독도 책임이 없진 않다라고 근데 생각을 이 좀 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레비 회장을 비롯한 보드진이 지원을 제대로 못한 게 매우 크고 그거에 대해서 포체티노가 그건 맞아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토트넘 보드진은 무리뉴 콘테를 상대했어요. 당할 대로 당했어. 시달렸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포체티노가 나 이런 선수 원해요. 그럼 그래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축구 전술적으로 포체티노가 약간 염려되는 게 커요. 파리에서 보여줬던 그런 불안점이나 토트넘 때도 결국 빌드업을 할 때 보면 에릭센에게 너무 많이 의존을 좀 네. 했잖아요. 빌드업 체계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포체티노는 아직까지 트렌드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감독은 아니다. 전술적으로 좀 단조로울 것 같다는 염려가 되고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추천하는 감독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 미넨에서 경질된 율리안 나겔스만. 네, 전술 유연성에 있어서 저는 다른 감독들보다 나겔스만 감독은 굉장히 검증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라이프치히 때 이 감독이 칭찬을 받고 호평을 받았던 이유는 전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펼치기 때문에 백4로 선발 시트지상에 소개가 되더라도 백3로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백3더라도 백4가 되기도 하고 전에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분명 다양한 전술을 쓰면서 포메이션을 유동적으로 바꿔나갔던 게 나겔스만 감독의 스타일이었고요. 토너먼트에서는 수비 전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프치히 때도 나름 상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하면서도 밸런스를 이전과 다르게 잘 잡아냈던 감독이 나겔스만 감독이었고 이번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들을 보신 분들은 메시와 파리의 중원을 완전히 틀어막아서 결과적으로 음바페의 공격력까지 약화시켰던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으셨을 거예요. 나겔스만 같은 경우에는 호펜하임 시절에도 공격적인 3백. 그렇죠.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도 팀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놨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사실 팬들의 비판을 많이 듣긴 했지만은 그래도 돌아보면 또 힘을 발휘하기도 했고.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겔스만 감독은 독일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입증될 게 없다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겔스만 감독이 어린 나이에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토트넘에 와서 선수들을 장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놓쳐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나겔스만 감독이 소위 얘기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큰 족적을 남기고 왔다면 그게 후광이 되면서 선수들도 따르겠죠. 그런데 야 바이에른 뮌헨에서 중간에 잘려?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리그 10연패를 했던 팀이 지금 도르트문트하고 우승 경쟁이 이렇게 힘들어졌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독이 선수한 장악이 안 되면 감독이 전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선수들이 그거를 구현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게스만 감독이 과연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분데스리가 경기만 분석하고 분데스리가 상대를 만나고 챔피언스리그 상대를 만났을 뿐이지 프리미어리그의 흐름이라든가 선수라든가 아니면 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나의 도박이라고 봐요. 물론 나게스만 매력적이죠. 전술가에다가 올라온 커리어를 보면은 말 그대로 도장 깨기 하듯이 분데스리가에서는 올라왔고 그리고 사실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 감독했으면 그 다음에 나가야 돼. 어디든지 나가서 감독 생활해야 돼.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어본 거니까. 거기서 정점을 찍었으니까. 저는 일단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는 거, 아예 전무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염려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감독 선수도 영입하거나 뭐 선임하거나 할 때 같은 리그 경험 있는 인물들 이런 거를 괜히 찾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는 되는데 근데 딱 하나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건 나게스만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토트넘 선수라면 저는 조금 더 감독이 다루는 게 바이에른 뮌헨보다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토트넘의 베테랑 라인의 선수들이 조금 더 뭔가 직설적이고 선수들에 대한 의사표명, 뭔가 감독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의 사례들이 그러했었고 토트넘의 누누 아니면 뭐 무리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반발이 좀 있을 만한 지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 특히 누누의 경우는 명성도 좀 애를 먹었고 사실 후연할 때 보면 공격수에게 수비시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군소리 없이 잘 따라줬던 거 생각을 해보면 다른 팀들보다 선수들을 관리하거나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겔스만 감독에게 난이도가 적은 팀이 저는 토트넘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포체티노랑 나겔스만 모두 다 반길 만한 요소가 있어요. 적어도 콘테보다는 둘 다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나겔스만은 특히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전방에 정말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네. 전방의 자원들을 좁은 간격을 유지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이제 땅 따먹기를 잘하죠. 아, 그쵸. 좁은 공간에 선수의 숫자를 어떻게 늘리느냐. 어떻게든 때려 넣어요, 진짜.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나겔스만 감독도 그리고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고 점유율과 압박 축구를 구현하는 포체티노 감독의 스타일도 분명 공격적인 축구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콘테보다는 재밌을 것이다. 하지만 유연성은 나겔스만이 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팬들은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분명히 포체티노 감독이 오면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반대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만 타이표해 준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나겔스만을 제가 추천하긴 했지만 토트넘에 부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도 안첼로티 감독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떠날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고 브라질 대표팀 관련해서 이제 안첼로티가 그 얘기도 지휘한다는 나오죠.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이후의 감독에 대해서는 역시 레알 마드리드도 경쟁에 나설 텐데 나겔스만과 그동안 링크가 꽤 많이 났던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레즈 회장이 한번 나겔스만 감독과 직접적으로 좀 원하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들도 스페인 쪽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나겔스만에 대해서도 토트넘이 원할 수는 있지만 다른 감독들을 선임하려고 했었을 때처럼 꽤 많은 경쟁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도 이 정도 명성의 감독이면 뭐 레알 마드리드는 못하겠죠. 루이스 엔리케를 바르셀로나 출신의 물론 이제 루이스 레전드니까. 엔리케도 레알에서 뛰었던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시메오네 감독이 떠난다면 남는다면 남는 거고 떠난다면 그러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엔리케도 나겔스만도 각각의 좋은 이유는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 포체티노는 그래도 토트넘과의 어떤 인연도 있고 선수들과의 의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그래서 아닐까 제가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선택. 여름에는 다 움직인다니까. 레비아 다 움직여. 레비아. 그땐 늦어. 제가 그동안 봐왔던 토트넘의 보드진이라면 왠지 지금도 안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염려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요소일 겁니다. 누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 움직여라. 아니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요. 움직여야 돼. 싶어요. 움직여야 돼. 네. 무브. 맞아요. 저희가 각자 한 명씩 생각하는 추천 후보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서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분석도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브 움직여라. 움직여라. 예, 토트넘 네. 호스퍼 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갈증하고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도 엮여 있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좋은 감독 선임하고 구단도 빠르게 움직여서 일단 이번 시즌 잘 마무리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많은 이들이 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토트넘 호스퍼가 거듭나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